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준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몇몇 가지 분양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광역시에 지금 광역시 어떤 아파트가 분양을 한다고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광역시에서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가 어떤 형이냐면 84형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에 나왔냐? 6억 7,380만 원에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2022년도에 이 금액은 6억 7,380만 원은 7.0이라는 거예요. 지금 7.0이란 거는 본인이 있을 수 있는 영역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는 거죠. 한 단계 정도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지역들 있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양가가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그 광역시는 아파트가 완전 저렴한 가격에 있다. 주거가 저렴한 가격에 있다. 전체적으로 주거가 저렴하게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거기에서는 의문부호를 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금액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부터가 무엇이다? 기본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던 지역에서 이제 고평가 지역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거겠죠. 만약 우리가 서울하고 수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서울, 수원, 인천이 있어요. 근데 서울, 수원, 뭐 인천 그 중간 정도. 그러니까 서울에서 붙어 있는 거죠. 서울에 경계선을 두고 있는 경기도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런 지역에서 지금 8사형에서 얼마에 나왔냐? 그게 9억 5,190만 원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은 현재 2022년도에 9.8이라는 거죠. 9.8. 그러면 8점에서 9.8, 10점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을 수 있는 영역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한 단계 더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곳 자체가 강남의 뒷부분에 있는 뭐 판교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원래 그런 도시라면 조금 더 위례라든지 뭐 그렇게 간다면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지역이 아니라 우리가 강남 쪽이 아니라 우리가 관악구 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있던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있다면 광명 막 그렇게 해가지고 있다면 이런 거 이쪽 방면으로 해서 1호선 라인 쪽으로 해서 이렇게 있다면 그 지역을 우리가 10점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10점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이다? 기본적으로 저평가화돼 있다. 아니면 가격이 적정한 수준에 있다라기보다는 고평가 영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도권이란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고평가 지역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서울하고 수원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을 본다면 그러니까 이것도 고평가 지역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 놓고 보자면 뭐 광역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고평가 영역에 있다는 거. 자기가 나올 수 있는 분양가보다 한 단계 두 단계 더 위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분양가가 비싸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광역시에서 아파트를 뭐 이런 세금 이렇게 해가지고 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그냥 분양가는 6억 5천, 뭐 6억 7천 이게 가격이 세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한 7억 선이죠. 세다고 느낄 거고 서울하고 수원 그 중간 정도에서 10억 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의 어떤 분양가를 보게 된다면 그걸 느끼는 감정이 어떻게 느끼냐? 비싸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양가가 비싸게 느껴져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하락기다.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다라고 한다면 분양가부터 느끼는 걸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렇게 느껴야지만 미분양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어떤 이런 분양가의 어떤 가격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비싸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가격일 거예요. 분양가적 모습으로 보자면. 자, 그래서 지금 현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뭔가 부동산을 사는 데 있어서 과연 2021년도, 2022년도 이때가 어떤 거냐? 우리가 어떤 부담을 느끼는 게 어떤다? 우리가 이 부담이란 게 0 아랫부분 마이너스 때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외환위기도 겪었고 국제 글로벌 위기도 겪어봤죠. 마찬가지로 지금이 바로 그런 지점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시기예요. 안 좋은 시기에 우리가 분양가도 비싸게 느낀다. 자기의 어떤 위치보다 한 단계, 두 단계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달콤하진 않는 거죠. 달콤하진 않다고 보셔야 돼요. 그 매수된 매도 척도를 놓고 보더라도 이게 아래 있으면 마찬가지로 부담 지수를 더 간편하게 그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자체는 이 아랫부분에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시절이 아니란 거죠. 기본적으로 좋은 시절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시절은 아니다 에서
분양가가 비싸게 분양가를 느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대한민국 GDP는 옆으로 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대한민국 GDP가 옆으로 기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현실들이 우리 정치에서도 보여지는 거고, 어떤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분양가를 딱 봤을 때 그거를 좀 비싸다고 느끼는 바로 이 감정에서도 느껴지는 거고, 더군다나 여러분이 사시면서 느끼는 이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놓고 봤을 때 부담이 된다는 거죠. 부담 지수가 자체가 마이너스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점점 분위기가 좀 그런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분양가는 우리가 항상 지금까지 서울의 어떤 분양가는 솔직히 좀 더 비싸져도 돼요. 왜냐하면 좀 더 비싸져야지 더 미분양이 속출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분양가로 잘 분양을 해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양가가 이 정도 되면 서울 사람들도 수도권 사람들도 좀 부담을 좀 갖는 거고, 지방 사람들도 지금 지방 광역시 쪽에서도 부담감을 좀 느끼는 가격대로 지금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자기가 있는 위치보다 그 위에서 분양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꼭 필요한 곳에 청약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꼭 필요한 곳에 이렇게인 거죠. 비싸다고 느낀데 청약을 꼭 들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중에서 아니 나는 그래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내가 꼭 필요한 지역이면 상관이 없어요. 한 단계, 두 단계? 그럼 마찬가지로 한 40% 경제가 더 성장하면 돼요. 그러니까 4만 3천 달러 정도, 4만 5천 달러 정도를 돌파하면 지금 어차피 모든 광역시 아파트는 6억 이상으로 분양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서울하고 수원 그 인근은 무조건 10억 이상으로 분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4만 5천, 4만 3천, 4만 5천을 돌파하는 걸 찍힌 다음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란 거죠. 근데 그게 안 찍혀 있으니까 여러분들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지점에서 나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런데 마구잡이 청약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꼭 필요한 곳에. 왜냐면 어차피 경쟁률도 낮아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리고 미분양도 나오는 거고. 예, 미분양과 경쟁률이 낮아지고 미분양이 이제 나오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주택들 있죠. 구주택들에서도 이제 나오는 거죠. 매물대가 막 나오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흘러간다면 지금 이런 거예요. 도청 들어갈 수 있는 돈 갖고 시청 쪽 갈 수 있고, 시청 갈 수 있는 거 가지고 서울 인근으로 들어갈 수 있고, 서울 인근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돈 가지고 서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서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돈 가지고 서울의 더블 역세권으로 들어갈 수 있고, 더블 역세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돈 갖고 강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제가 위기가 왔을 때, 부동산이 하락했을 때 나오는 그림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내가 꼭 필요한 곳이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런 사람들은. 그러겠지만 묻지마 청약 이런 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비싸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거죠. 영꿀종 입장에서는 자, 영꿀종에 추천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추천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그냥 지켜만 볼 수 있는 거죠. 지켜는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알아서 하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추천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38,000이라는 거는 돌파해야 돼요. 최소가 38,000은 돌파하는 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평균 부담 지수 자체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죠. 그때부터는. 또 그 당시가 되면 38,000 돌파, 39,000 막 이렇게 가도 부동산 사려도 부동산 안 사요. 그러니까 매번 반복되는 거예요. 1만 달러 때 반복했고, 2만 달러 때 반복했고, 2만 달러 때 힘들었다가 3만 달러에 때 반복했고, 3만 달러 때 반복한 거예요. 그럼 4만 달러 때 다시 무한 반복이라는 거 보시면 돼요. 이게 무한 반복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왜? 경제 성장을 하면, 경제 성장을 한다는 건 무엇이다? 가계 소득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가계 소득이 증가한다는 건 무엇이다? 가계 소득이 증가한다는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 원리죠.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뭐 주저주저히 말했지만 부담을 느낀다는 거죠.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